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천성공업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관해서 그것이 계약서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계약서 내역들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서 5차, 6차, 7차 이런 계약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16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2014년 12월 10일자 그 총회에 이용희 집행부 및 이사진 종중총회 무효 결정이 났습니다. 2016년 3월 15일에요.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 한 달 후에요. 2016년 4월 10일 종중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형명 변호사의 직무대행체제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또 이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일단 먼저 그 결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종중규약 개정의 건, 근데 이제 이 현재 종중규약을 보면은 2016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중규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때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및 대표자, 이제 회장, 부회장, 감사, 전다 선임의 건 임원 선출을 하고요. 이때 중요한 500억 담보대출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요거를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종전 총회 등 추인의 건, 그래서 종전 총회 등 좀 더 추인의 건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회장 이완희, 총무 이성희, 그다음 이권, 위임장을 약 한 1600장으로 집행부와 이사지를 장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종중집행부 이사회를 장악하고 이때부터 독단이 시작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떤 근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요. 위임장 매수를 시작으로 독단이 되었다. 참, 이 위임장을 매수함으로써 자기 개인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는 흑심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은 500억 담보대출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서리시시로부터 너희들 돈도 없는데 500억 담보대출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베이트를 이렇게 받을 수작이 있었냐. 그래서 그런 계획된 것인지도 모른다. 저는 이후에 나타난 어떤 일들로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 500억 종토 담보 제공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업자 측에서는 말이에요. 종중에서 담보 제공까지 해줬으면은 이제 돈이 없어서 골프장 개별을 못했잖아요. 담보 제공해서 이제 골프장을 건설해서 영업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될 것을 2019년에 와서는 말이에요. 5차례에 걸쳐서 업자가 종토까지 갈취하려고 덤벼듭니다. 또 자기 돈을 보태서 추가 시설을 지어놓고 그것에 대한 법인세,
취득세를 내라고 하고, 종중에서 그 내는 자금이 없으면은 헐값에 팔으라고 겁박하고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종중 회장이라는 자는 업자와 협자와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억 담보 제공이라는 의미는요, 종중은 종중 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차주인 서리서시는, 그러니까 빌린 자가 서리시시입니다. 그런데 그 서리시시가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상환하도록 이 책임도 전부 다 서리시시가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을 해주로 했는데 왜 착공을 하지 못했냐? 이 착공하는 거는 2018년 말쯤에 가서 착공을 하게 됐거든요.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거기서 이제 왜 그러냐 저 의문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좀 깨닫기도 하고 파악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가처분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이 되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연이 됐고요. 둘째는 이완희 회장, 이성희 총무가 업자에게 500억 담보 제공을 하는 조건에서, 담보 제공은 너 돈 없는데 해줄 테니까 거기에 일할 정도가 되는 50억 리베이트 요구를 하는 그런 딜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서울시 대표 이사 윤상원은 일을 거절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계속 지연되는 걸로 봅니다. 2015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16일 주식회사 서울시 대표 이사인 윤상원은 종중 집행부에 와서 당신들하고는 골프장 안 한다, 대출까지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골프장 안 한다고 이렇게 발언하고 돌아갔습니다. 종중에서는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증빙서류를 이제 보냈거든요. 증빙서류를 법원에서 제표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안 한다고 했을까? 그렇게 요구하고 했었는데 왜 안 하고 했을까? 너무 지나치게 리베이트 약 50억 요구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7년 5월 서울시 윤상원은 종중과 골프장 개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데, 그런 어떤 자료를 한번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의정공파 종중 집행부에서 이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는데요. 2017년 5월 16일에 보냈고, 그 다음에 이 발신은 의정공파 종중에서 했고, 수시는 서울시입니다. 제목이 뭐냐? 골프장 사업 진행에 대한 공식 태도 표명 청구서입니다. 골프장 개발하겠느냐? 이건데요. 여기에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종중은 2017년 4월 11일 이완희 회장으로 대표 처제가 출범하여, 이 날짜도 틀렸네요. 2016년이잖아요. 17년이 아니고 출범하여 귀사에서 2차에 걸쳐 골프장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종중은 집행부와 귀사 공동 대표 이사들과 골프장 사업 진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귀사 대표 이사 중 윤상원 대표만 참석하여 연안시 의정구파 종중 집행부에게 윤상원 대표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5가지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사업 진행을 할 생각은 이미 접었다. 골프장 사업권은 230억의 종중에서 맡아서 처분하되 금액은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산지 전용 허가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되어도 본인은 상관없다. 골프장 사업을 접어버리니까 저분이 요즘 너무 행복하다. 참 마음고생이 많았는가 봐요. 골프장 진행에 관한 일로 종중과 만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윤상원 대표가 하니까 이러한 내용을 이게 진심이냐 하면서 종중에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윤상원 대표 이사의 위와 같은 의견이 귀사의 공식 태도인지 종중 대표 이사들은 공동 대표 이사들은 전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2017년 5일 의정공 종중에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 6월 20일 종중 이사회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이사회에서는 5차 임대차 계약을 하자고 이제 할 것을 결의를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년인데 이것이 거의 한 6개월, 한 8개월 후에 이제 실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이어서 보면은 17년 9월 27일 석 달 후에요. 용인시청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허가를 했고, 근데 계속 되지 않으니까 2019년 2월 28일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설 취소한다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계속 딜을 거래를 하느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2018년 2월 5일자에 서리시시 인원, 임원이라 해야 되겠네요. 임원 조직 개편입니다. 임원 조직 개편의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 회장 이완희, 전 총무 이성희가 500억 종종토주의 우선 수익권 대출 결의를 해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시시 윤상권 대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30억으로 줄여서 지급하고 계약하자고 했다는 그런 소문이 쭉 있었습니다. 윤상권 대표가 직접 말을 하기도 하고요. 전 지평부가 이를 거부하자 30억으로 하자 이러니까 심한 다툼으로 골프장 개발을 못한다고는 공문까지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요. 그래서 윤상권 대표는 도저히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으면은 자료 정보를 공개하고 증언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딜을 하느라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홍이가 중재를 해서 이성희가 윤상원 대표 이사를 변경 요구를 해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원하고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서로 변경 계획하고, 이 과정에서 서리시시 이사인 이 의원도 해임해달라고 요구하여 해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5일자로 서리시 이사인 이 의원도 해임하고 사내 이사를 정홍이, 윤상권, 정재형, 조명우로 이렇게 정하고, 공동대표 이사는 이제 빠졌습니다. 정재형, 조명우로 변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재형은 정홍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조명우는 윤상원의 처조카인 조명구가 이제 공동 대표이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들은 이사로, 또 자기네들은 전부 다 이사로 등재를 하고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권은 이완희, 이성희에게 너희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처조카인 조명우하고 그 아들 그 정재영하고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상원은 4월에 다시 윤상원은 서리시 대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 2012년 6월 24일 종료 이사회에서 계약서를 변경하도록 결의가 있었는데, 2018년 2월 26일 5차 임대차 계약서를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6차 임대차 계약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6천은 2018년 현재 지금 현재 마지막 계약서인데요. 그때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8년 2월 28일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바로 하자마자 이틀 후에 브릿지론 120억을 대출합니다. 그래서 29일날 출금을 하고 뭐 5억은 종중에다 또 뭐 필요한 돈을 대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4월 10일자가 됐는데 결국 2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결국 또 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 7월 13일 계약했는 내용인데 서리시에서 세연개발로 그러니까 서리시시 회사를 양도 양수 계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 영수증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고요.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은 280억이 매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영수증은 300억입니다. 그래서 280억 플러스 20억은 이 종중에 일부 사람들이 20억을 이렇게 받기로 밀약을 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소송 문제도 걸려 있고요. 이는 그러니까 서리시시를 매각하고 세형개발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세형개발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종중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서리시와 세리시는 회사는 동일하지만은 대주주인 임차인이 바뀌면은 이거는 종중총회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4월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13일날 계약이 됐으니까 한 3개월 동안 이제 뭐 서로 협상을 했겠지요. 협상을 했던 그런 내용은 윤상권 대표는 서리시 지분의 40%인데 거기에 90억을 직접 양도를 하게 되고 나머지 주식회사 YAD 20%를 포함해서 60%는 정홍이와 최연일이 직접 양도를 하면서 정홍이의 아들 정재영이 양도대금을 분할해서 받기로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중회장 이완이 총무 이성희가 계약 당시 동석을 했다. 이런 했고 또 종중 토지 매각에 동의하는 조건부로 서리시시를 세연개발 정의주 이정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계약 당시에 동석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본인들이 정찰서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소송에서 밝혀질 겁니다. 계약서를 직접 본 사람이 사실 확인서도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경에 전 이완희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이제 이때 와서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모든 게 여기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300억이 되고요. 이때의 밀약이 내용이 뭐냐? 종토 매각 해주겠다. 매각 시켜줬다. 그 종토 매각 금액이 얼마냐? 240억이다 하는데 실제 내용은 이명 계약은 300억입니다. 그래서 영업권 300억, 그 다음에 종토 300억, 600억으로 이제 골프장 전체를 완성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서로 밀약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계약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토를 매각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많은 비리들이 지금 축적되어 있고요. 그걸 하나하나 나중에 좀 밝힐 텐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사회에서 500억 담보대출 안건을 승인을 해가지고 이제 업자는
제3금융권에서 고리로 연약 평균적으로 한 7% 이자로 대출을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그 50억이라는데 그것이 서서히 점점 실현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 12월 9일 이사 결의를 해가지고 그 이튿날 6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전부 다 포괄하고요. 그 계약서는 소지하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 이 6차 임대차 계약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형개발과 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전 지평부가 이거를 계약을 했잖아요. 자기네들의 계약서에 뭐라고 했냐, 제사성 공간은 업자가 낸다고 계약을 자기네들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작년 19년부터 올해 와서 엉뚱스럽게 종중에서 제세 공과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세금 부담이 크니까 종토를 팔아야 한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의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나가면은 완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5번의 종토 매각을 위한 총회 1년의 과정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2019년 3월 13일자 종중토지 종토 240억 매각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중 임시총회가 있었는데 그거 고의적으로 무산시켰다고 봅니다. 총 참석 위임장을 포함해서 3,633장이 되고요. 그런데 찬성이 2,100장 되고요. 반대가 1,500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거의 무산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요. 이때에 종토보존 비상대책위 결성을 했는데 비상대책위는 원래 처음부터 그 별자공파 이관희 님이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태희 님이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14일이니까 한 달 또 채 되기 전에 4월 9일자에 종중토지 240 매각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부결이 됐고요. 그때는 이제 임기가 그 다음 날부터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임원 선출, 이사진 구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종토 매각 세력하고 종토 수호 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년 여기에 만기가 되고 이때에 이제 어차피 종토를 팔 거니까 제각도 파기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14일 그러니까 3월 달부터 6월에 석 달이 걸쳐서 계속 이어서 종토가 다 팔릴 때까지 계속 하겠다. 총회를 열겠다. 너희들은 돈이 없지.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위임장으로 하면 돼. 계속 할 때까지 할 거야.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임원회 이상 구성 또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그것도 결국 막았습니다. 종토 매각 총회였지만 실제로였는데 종토 매각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총회 전날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은 상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중이 2,700, 한 4,303표였는데요. 비대위는 1,603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2020년 2월 22일자 임원 및 이사진 구성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3분의 2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아슬아슬하게 비대위 측에서는 막았습니다. 2,700명이었고 1,550명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2020년 9월 24일자에 가서 임원 및 이사인 구성 임시총회를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서로 합의를 해서 임원 구성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좀 담합이 돼서 임원 구성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있었고요. 예, 임원 선출 종토보존 비상대책위에서 이사가 8명이 선출을 되고요. 이 표를 보면 5,476표가 되는데 기존 종중이 2,834표로 봐야 됩니다. 중립을 이렇게 표명했는 사람이 이 장영공파 쪽에서 220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는 2,422표고요. 그래서 표 차이가 뭐 한 400여 표 정도 표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위임장 검표를 제대로 하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검표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복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임장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중복 검사를 제대로 하자 이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지키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저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즉시 항고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총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존토 매각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겨운데요. 저들은 업자로부터 위임장 자금을 받고요. 지평구민들 이사진이 총동원해서 하나의 거대 조직을 갖춰가지고 총회를 대비를 했습니다. 종토 매각 반대 측은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종토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그 하나를 가지고 뛰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019년 11월 29일 이것이 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변경 계약서가 있습니다. 현재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세엔에서 그 골프장 개발 완료 보고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골프장 개발,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가지고 골프장 완료 개발을 가지고 설명회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발표했으면은, 근데 그 내용이 임대보증금 25억을 추가하여 임대보증금 118억을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해서 발표된 내용인데 종중회장은 도장을 찍지 않고 날조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엔에서 개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업자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변경사항이 임대보증금 변경인데요. 당사자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이 93억 원임을 확인하고 본 변경계약의 체계를 통해 추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 25억입니다. 이 모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여한 금액이다 했거든요. 25억을 대여한 금액, 이거를 임대보증금으로 또 이제 전환시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건 임대차 계약상 총 임대료는 118억 406만 5,251원으로 변경한다. 세부 내역은 별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또 임대인이, 그러니까 종중이죠, 임차인에게, 이것이 세연 개발이 되잖아요. 에게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연안시 의정공파 종중 매각 총회를 통하지 못할 경우, 이게 그러니까 매각하는데 그때 통하지 못할 경우에 상기 1항의,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25억이잖아요. 25억 임대보증금 25억 원을 즉시 임대차 계약의 선납 임대료, 이제는 아까 보증금이 다시 선납 임대료로 또 가고 있습니다. 전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거는
종토를 매각하기 위해서 총입회를 대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인데, 총입회 대준다 하면 그거를 그대로 하면 이건 뇌물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대여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는 임대료, 이런 식으로 계속 변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되고, 그게 보증금이고 선임대료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돈을 내라 하면 돌려달라 뭐 이런 형태로 또 차입금, 이렇게 변덕입니다. 회사가 거의 뭐 중견 회사 정도 되면은 이렇게 변덕해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내용의 가짜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23억 배임건의 그 수사에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 집행부가요. 이사 결의서가 이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2019년 4월 10일부로 임기가 끝난 겁니다. 이사회 존립 자체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이사회 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정당하게 썼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상 배임이고요, 사문서 위조고, 이런 것도 수사에 의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세 번째는요, 2010년 12월 10일 6차 임대차 계약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청을 해주셔서 내용 파악을, 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